베테랑 주요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간척지를 동북아 최대 경제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오늘의 베테랑. 과연 가능할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살모사도 아니고 흑사도 아니고 백사와 인연이 깊다는 오늘의 베테랑. 과연 어떤 사연인지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이면서 영업은 비즈니스맨처럼 일한다는 오늘의 베테랑. 과연 많은 성과로 인센티브라도 받으셨는지 궁금한데요.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채널 고정! 네, 오늘의 베테랑 새만금개발청의 이병국 청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청장님 오늘 넥타이 색깔이 아주 화사하시네요. 그렇죠. 네. 아주 대비도 잘 되고 아주 네. 봄하고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봄이라서 좀 밝은 색으로 오늘 했습니다. 좋습니다. 예, 아주 잘 어울리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먼저 그 새만금개발청. 제가 알기로는 박근혜 정부 이전에는 국무조정실에서 관할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지금은 따로 이렇게 별도의 청을 만들어 놨으니까요. 네, 네. 새만금개발청. 자,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새만금 사업이라고 하면은 뭐 제가 이제 조금 설명을 더 드릴 시간이 있겠습니다만은 네. 대한민국의 아주 대표적인 국책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새만금 개발청은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네. 집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 2013년 9월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 역사가 얼마 되지는 않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한 2년 반 정도 네, 네. 됐고요. 네. 세종시에 사무실을 두고 현재 새만금 사업을 지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세종시에 있고. 네, 그러면 이제 새만금에 또 현장 사무실을 두고 그럼 또 왔다 갔다 하시냐고 좀 바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주로 그러면 이제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가요? 새만금 사업은 이제 거대한 방조제로 막혀진 그 새만금 지역의 내부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부 개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형태 사업, 그러니까 수질 관리를 위해서는 환경부하고도 협조를 하고 네. 또 안에가 아직 그 상당 부분이 수면부로 돼 있기 때문에 매립 사업도 또 진행을 하고 이런 거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하는 일은 도로를 깔고 이런 기반 시설, 항만을 놓고 하는 이런 기반 시설 사업도 있지만은 외국에서 또 투자 유치를 해야지 여기에 이제 민간 투자가 이루어지고 기업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해외를 다니면서 어떤 이런 투자 유치 사업, 이와 같은 그 새만금 개발 사업과 관련된 복합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새만금 사업은 이 새만금 종합개발 계획 정도로 이제 네. 계획 단위에 좀 머물러 있었는데 지금 좀 많이 달라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방조제가 1991년에 시작해서 2010년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한 거의 20년 가까운 시간이 네. 걸렸습니다. 그래서 완성이 되고 지금은 사업 내용이 방조제 안쪽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고 네. 개발을 하려면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내용을 담아서 개발할 것인지 종합 개발 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제가 총리실에 그 기획단장을 할 시기에 2010년에 마련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 마련된 종합 개발 계획에 따라 가지고 하나하나 진행을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새만금 개발청은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2013년 9월에 네. 또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국내 최대 규모의 개발 사업이죠. 새만금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그렇죠.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죠. 예, 이름은 그렇죠. 많이 들어가지고요. 예. 출범과 함께 이렇게 첫 청장을 하게 되셨는데요. 소감도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예, 사실은 처음에 2013년 9월에 초대 청장으로 통보를 받았을 때 네. 기쁜 마음보다는 좀 무거운 책임감을 사실 느꼈습니다. 왜냐하면은 새만금 사업이 규모도 굉장히 크고 우리나라 어떤 잠재력이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네. 지역이고. 네.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돼야 어떤 대한민국으로서도 큰 이제 보석 같은 존재가 될 것이고 네. 우리 후손을 위해서도 하나의 우리가 선물로서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이것을 좀 잘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고 네. 사명감 같은 것을 느끼고 시작을 하게 됐다고 이거 제 소감이라면 소감일 것 같습니다. 네. 예.
청장님이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지금 굉장히 목소리 톤이나 이런 건 조근조근하신데 그렇죠. 눈빛은 또 굉장히 흔들림 없이 카리스마가 있으시고요. 뭔가 어떤 질문에도 당황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으시거든요. 네. 하지만 저희는 또 다른 모습을 파헤쳐 봐야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진실 게임. 이병국 청장은 1960년생으로 그렇습니다.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네. 네, 1962년생인 가수 임재범 씨 다들 아시죠? 잘 알죠. 네. 예,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김종진 씨 아, 예. 이분들과 동문인데요. 네. 자, 그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장께서는 공부도 정말 잘했지만 네. 솔직히 학창 시절에 연예인 못지않은 끼가 넘치는 학생이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에요? 네. 아닌가요? 네. 네, 뭔가 저희가 입수한 정보가 있었는데요. 일단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그런 부분이 제가 보이는 보이는 끼가 있으셨네요. 이거 뭐예요? 제가 거짓말한 걸로 된 네. 건데. 거짓말하면 따끔합니다 그렇게. 되게 따끔. 거짓말하면 이렇게 되시는 거거든요. 예. 네. 아니 저기 당황하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 질문이 공부를 잘했냐? 네. 네. 그래서 공부를 뭐 아주 못한 건 아니지만 또 아주 그렇게 잘한 것도 아니었고요. 아 예. 연예인 같은 끼가 있었냐? 그거에 뭐 호기심은 좀 많았지만은 네. 연예인의 끼는 아무나 갖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 그런 끼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네. 아니라 그랬는데 이게 찌릿하네요. 네, 이거 지금 아니라고 한 거 보니까 어타미가 뭔가 있으셨나 봐요. 학창 속마음을 시절에 뭐 지금 속마음을 느끼신 것 같아요. 밴드를 하셨다던가 뭐 노래를 좀 앞에 나가서 하셨다던가 그러게요. 이런 게 있나 봐요. 학창 시절에 이 특별 활동으로 웅변반을 저는 했었습니다. 아 예. 밴드나 이런 건 할 기회는 없었고요. 네. 그런 거 정도였었던 걸로 제 기억을 합니다. 그 남들 앞에서 그렇게 웅변을 한다는 게 끼가 없으면 또 어려운 일이잖아요. 맞아요. 그 교육이 가슴 떨리거든요. 공부 스트레스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특별히 해소하는 방법이 좀 있었습니까? 저희 때 사실 이렇게 지금 말씀 주셔서 돌이켜 보면은 요즘처럼 이렇게 컴퓨터 같은 것도 사실 그때는 그렇죠. 없었고요. 없었죠. 예. 공부를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했던 기억은 별로 없고요. 아, 그런가요? 예. 다만 또 스트레스를 받아도 상대적으로 이렇게 풀 수 있는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교수님도 기억을 예. 한번 돌이켜 보시면 예. 그냥 의뢰 눈 뜨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또 하고 생활하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운동 같은 거는 따로 안 하셨고요. 그때 운동은 친구들하고 시간 나는 대로 이 야구는 좀 즐겨 했던 기억이 나요. 오. 네, 그래서 같이 제가 이 유격수 네. 위치 보면서 네. 같이 이렇게 안타도 많이 치고 수비도 제법 잘하고 그때 그랬던 기억이 나요. 네. 청장께서는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공부를 하지 않으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요, 대학 졸업과 동시에 28회 행정고시 합격하셨습니다. 네. 네, 당시 동기를 보면요, 현재 행정자치부 홍윤식 장관, 소청심사위원회 오동호 상임위원, 어우. 고승범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등 정말 여럿이 계신데요. 네. 그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동기들 중에서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얼굴은 내가 제일 잘 나간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거짓 결과가 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궁금한데요. 오, 진짜로 나왔네요. 예. 진실로. 아니 다행입니다. 맞습니다라고 믿고 싶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겠지만은 네. 뭐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예. 자신감이 좀 있으시네요. 네. 평상시에도 이렇게 외모에 좀 자부심이 있으신가 봐요. 그렇게 믿고 살고 있습니다. 네. 나를 어필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 네. 저하고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가족들 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주위에 이제 가족들이라도 네, 얼마나 네. 다행입니까? 네. 지금 이제 우리 청장님 하시는 말씀 화면을 통해서 들으셨죠? 혹시라도 이제
얼굴만큼은, 외모만큼은 자신 있다, 내가 최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저희가 언제라도 베테랑의 출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래 홈페이지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저 새로운 코너 하나 만들 거예요 지금? 네, 이병국 청장은 서울 사무실에서 투자자를 접견하는 것을 비롯해서요, 네. 전 세계에서 열리는 사업 설명회에 참여를 하고 또 새만금을 팔기 위해서 세일즈맨으로의 역할도 지금 톡톡히 그렇죠. 하고 있다고 네, 합니다. 필요하니까요. 네. 그런데 이 가운데서 네. 매일 이 바쁜 시간을 쪼개서 그 와중에 2만 보씩 걷는다고 하는데요. 네. 2만 보요? 질문들 2만 보 되게 많은 거 아시죠? 하루에 만보 걷기도 쉽지 않잖아요. 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일 2만 보씩 걷는 이유. 시간이 많으셔서 그런 건 아닌지. 아니다. 아니다. 네. 네, 일단 아니다라고 답하셨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2만 네. 보씩 걸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진실이네요. 네. 2만 보 정도 되면은 거리로 따지면 약 한 14km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은 시간도 순수하게 걷는 데만 3시간 반에서 한 예. 4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근데 걸으면 장점이 걸으면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네. 좀 이렇게 조용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물론 건강에도 좋고 그래서 네. 짬만 나면 걸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이병국 청장의 별명은요, 새만금 통입니다. 그건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네. 그렇죠. 청장님이시니까. 예. 네. 새만금을 주제로 한 논문으로 행정학 박사학위까지 따셨는데요. 박사학위 논문 주제도 아예. 예. 네. 이 현재 부안 군산을 연결하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 한 33.9km에 달하는 방조제를 축조를 해서요. 간척 토지 28,300헥타르, 네. 그리고 호소 11,800헥타르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새만금 전문가 이병국 청장께서는 이 사업 현장을 눈 감고도 찾아갈 수 있습니까? 눈 감고 될까요? 그렇다. 그렇다라고. 확인해 볼 겁니다. 예. 눈 감고 하시는 거. 예. 그렇다. 왜 그러냐면은 진실이에요. 제가 갈 때 거기까지 이제 걸어서 가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차를 타고 가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뭐 차 속에서 눈을 감고 있어도 원하는 곳으로 갑니다. 예, 가는데 다만 아까 이제 그거보다도 새만금 별명이 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조금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제가 공직에 30년 넘게 있었고 그중에 약 5분의 1이 넘는 기간을 어찌 하다 보니까 사실 새만금 업무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총리실에서 예. 새만금 초대 기획단장을 3년을 넘게 했고 네. 또 새만금 청장도 벌써 2년 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래 했습니다마는 새만금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다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제 스스로 좀 낯뜨거워지는 그런 것 같고요. 다만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오래 또 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더욱더 알아보고 해야 될 사업은 많은데 새만금에는 눈 감고도 찾아갈 수는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새만금 개발청은 한일 상생관계를 구축하고 경제 협력을 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 이 자리에 일본 기업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을 했는데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한일 경제 협력 모델 구상을 위한 새만금 세미나. 이거 중국의 질투심을 유발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닌가요? 네, 네. 조금 아니,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칠이 이거. 칠이 이거. 봤죠? 봤죠? 질투심 예. 유발이었네요. 네, 아니, 맞죠? 그 질문이 질문 좀 유도하는 거 이상했는데 좀 이상했는데 답은 또 네, 이거 사실은 아니라는데요. 그거를 한 것이 전혀 아닌데 이 거짓말 탐지기에서 지금 제가 거짓말 한 거로 나왔는데요. 네. 사실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행사를 하게 된 계기가 네. 한일 수교 정상화 50주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예. 맞아서 그 한번 의미도 되새기고 일본하고 여러 가지 다른 문제로 좀 이렇게 소원한 그런 사안들이 몇 가지 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경제적인 필요한 협력만큼은 하자. 또 그런 취지로 해가지고 새만금도 소개를 하고 네. 일본 기업분들을 모셔서 이렇게 했었지. 또 중국의 질투심을 유발한다거나 하는 그러한 그 심오한 뜻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저기 중국의 질투심 얘기가 아닌 게 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말이죠. 네. 작년에 한중 FTA 사업단지 부지로
새만금이 결정이 됐대요. 네, 아, 네. 그래가지고 이미 결정이 이미 그 중국의 그 산둥수 연태시라고 그러죠. 네네. 네, 거기하고 이제 MOU를 체결을 해가지고 네. 이미 저 한중일의 허브로 자리를 매김을 하고 있으니까 네. 질투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중국이랑 했는데 그다음에 또 일본이랑 이렇게 해서 서로 약간 경쟁하게 뭐 경쟁을 하는 거는 사실 저 입장에서는 네. 바람직합니다. 서로 관심을 그렇죠. 가지고 많이 올라 그래야 되니까. 네. 하지만은 뭐 질투심 유발까지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새만금 개발청은 한중 FTA의 수출 전진 기지로서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2014년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단지 개발에 사인을 하면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중국에서 판다한상 어, 보내지 예. 않았습니까? 그래요. 기억나죠. 예. 최근 일이죠. 예, 이게 한간에는 이병국 청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시진핑 주석이 보낸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좀 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사실입니까? 엄청나네요. 지금 답을 못 알고 계세요. 모르겠다. 이거는. 네. 진실 나왔어요. 네, 왜 정말 모르신가 모르겠다냐면은 그럴 수도 있어. 그 펜다 한 쌍을 보낼 때는 뭐 친선 우호 네. 이런 게 네. 여러 가지 있지만 네. 그 한중 간의 지금 관계, 경제적 관계 여러 가지 관계 중에서 새만금의 사실은 역할이 또 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 모르긴 몰라도 그런 의도가 일부 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하지만은 예, 아니오로 답하기에는 좀 애매한 구석이 있어서 제가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정말 몰라요. 0.001%라도 있을 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네. 연태시하고 같이 맺은 그 MOU는 네. 중국 기업을 새만금 단지에 유치하고 뭐 이런 네. 내용이 주로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지도에서 새만금의 위치를 보게 되면은 이 서해안의 해변가고 한가운데 서울하고 예. 저쪽 목포까지 볼 때 한가운데 위치를 하고 있고요. 중국하고의 거리는 중국에서 가장 가까운 산동반도 위해나 연태 같은 데하고는 400km가 채 안 되는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한중 FTA가 이제 금년 들어서 발효가 됐지 않습니까? 네. 한중 FTA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실질적으로 이 새만금을 경유한 외국의 유럽이나 미주 진출이랄지 네. 네. 또 새만금에 와서 이건 실제로 어떤 그 식품 기업이 이 새만금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를 가지고 새만금에서 생산을 하면 그거를 중국 다시 역수출을 해갈 수 있는 이러한 공장들을 지금 아주 관심을 있게 관심을 가지고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러한 그 한중 FTA 체결하고 나서 가장 각광받는 지역으로 새만금이 되고 있고 그러한 연장선에서 한중 FTA를 체결할 때도 네. 그 문구에 새만금에 또 중국의 세 군데에 한중 FTA 산단을 조성한다 이렇게 아예 명시를 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연태시에 가서 연태 중국 정부하고 함께 MOU를 하고 왔고요. 네. 네. 바로 지난 2월 달에도 이 장수성 염성시에 가서 또 MOU를 하고 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새만금이 유일 지정이 됐지만 중국에서는 세 군데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네, 가서 이제 MOU를 하고 왔고 앞으로 그렇게 정해진 지역에서 기업도 유치하고 서로 상호 간에 양국이 협력을 해서 두 나라가 같이 체결한 FTA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계속 해나가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이 양국에 다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까 네. 판다 한 쌍이 올만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이 벨기에 솔베이 실리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화학 플라스틱 분야 세계 5대 화학 그룹으로 이 작년 4월에 기공식을 갖고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솔베이의 조속한 입주와 착공을 위해서 입주 계약 체결부터 기공식까지 전체적으로 채 3개월이 걸리지 않을 정도로 아주 신속하게 예.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뭔가 특별하게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 이유. 청장께서 벨기에 와플을 완전 네. 많이 좋아했기 때문이란 이유가 있던데 사실입니까?
질문이 참 썰렁하네요. 잘 나가다가. 하지만 고민하시죠? 그렇다. 그렇다나요? 네. 와플 맞습니다. 때문에. 네. 네. 그 진실 나오면 진실이네요. 진실이네요. 예. 진실이네요. 아니, 와플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그 여러분 솔베이라는 기업 하면은요 네. 벨기에 기업입니다. 네. 굉장히 유명한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새만금에 입지한 그 기업으로서 저희들이 다른 기업들에 이렇게 들어오라고 홍보를 할 때 네. 유럽의 대표 기업인 솔베이가 이렇게 들어와 있다라고 홍보할 정도로 그런데 제가 그럴 때 같이 이제 홍보 포인트가 사실은 지금 와플 말씀을 하셨지만은 네. 왜냐하면 솔베이 기업보다도 와플 같은 건 굉장히 친숙하니까 네. 그런 와플도 같이 홍보를 하고 네. 프렌치 프라이가 프랑스 게 아니라 이 벨기에 거다라는 거 같이 묶어서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하고 있고 네. 아까 시간이 사실은 뭐 와플 사랑 때문에 3개월 만에 그냥 일사천리로 쭉쭉쭉 된 게 아니고 일단 기업이 투자를 결정을 하게 되면은 그 기업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돈입니다. 네. 비용이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새만금 개발청에서는 그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가장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빨리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는 게 네.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을 네. 해요. 그래서 저희 개발청에 원스톱 서비스 그 전담 팀을 만들어서 그걸 가동을 하면서 일단 투자 기업이 결정이 되면 그야말로 인허가부터 여러 가지 서류 문제, 다른 데 부딪히는 여러 가지 민원 사항 이런 것도 저희 청이 직접 발벗고 나서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단축이 됐고요. 물론 그러는 데 있어가지고 제가 와플을 좋아했기 때문에 한 것이 왜 전혀 이유가 없었겠습니까? 그런 것도 일부 이유는 있었겠죠. 네. 그래서 저희 청으로서는 아무튼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실제로 솔베이 그 최고 경영자를 그 후에 만나봤는데 네. 솔베이가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뭐 미국이라든지 여러 나라에 회사를 설립을 하고 운영을 합니다. 네. 그런데 한국의 새만금청에서 해주는 서비스를 보고 뭐 제 앞이라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고는 제가 뭐 생각을 안 하는데 감동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년 초에 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고무적이네요. 그래서 예. 제가 직원들한테 그 얘기를 그대로 전하고 저희가 다른 투자 기업들한테 100마디, 1000마디로 새만금 좋으니까 오라고 하는 것보다 투자한 기업이 들어와서 우리 행정청이 열심히 해주고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돈을 잘 벌고 있다고 하면은 서로들 오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더 열심히 하자고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 네. 이제 중국의 태양광 업체인 CNPV 그리고 네. 일본의 첨단 소재 기업인 도레이 등 지금 6개 기업이 입주할 거라고 예정이 네. 돼 있다고 하네요. 네. 근데 아시아권 외에 혹시 뭐 유럽이라던가 네. 중동 아니면 미국 쪽의 유치 상황은 어떤가요? 미국의 그레이트 포인트 에너지라고 이것도 신에너지 사업을 하는 기업이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그 MOU를 이미 했고요. 네. 그 다음 단계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유럽 기업 같으면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솔베이 네. 아주 첨단 기업이고요. 그 외에도 프랑스의 리조트 회사라든지 제가 기업명은 오늘 안 밝히겠습니다만 네. 또 독일의 기업이라든지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네. 예. 그 관심을 갖게 되는 원인은 뭐 새만금 사업을 국책 사업으로 하는 그러한 것도 요인이 되지만은 한중 FTA를 통한 중국 시장과의 연계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기대들이 많이 또 작용을 하고 있어서 네. 뭐 여러 대륙 여러 국가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새만금 개발청은 지난해 뉴질랜드의 파누쿠 오클랜드 개발공사와 워터프론트 개발 등에 대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오클랜드 개발공사 회장이 내년 새만금 현장을 방문해서 개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네.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병국 청장께서는 통역 없이 네. 영어로 이 회장을 안내할 수 있습니까? 통역 없이. 뭐 그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거의 좀 돌직구 수준의 지금 고진 나오는 거 질문이에요. 아니겠죠? 아니 왜 진실이네요. 그러냐면 사실 새만금에 가면은 말이 필요 없어요. 네. 그냥 쭉 보면 됩니다. 네. 거기 방조제의 그걸 바다의 만리장성이라고 하는데 이 보게 되면은 네. 와, 이 엄청난 잠재력을 예. 누구나 바로 느끼실 수가 보면 있고 바로 알 수 있으니까. 그럼요. 예. 그리고 또 내부 어떤 그 수면이라든지 제가 이제 주요 포인트를 쭉 안내를 하면은
존 달젤 그 회장이 예. 네. 수변 이 개발 사업을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충분히 보실 수가 있고 예. 그다음에 뭐 또 이분이 굳이 영어가 아니더라도 이제 글로벌 국가로 커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한국말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 예. 그렇게 되면은 제가 네. 뭐 영어를 굳이 뭐 못한다는 건 아닌데 네. 굳이 안 해도 의사소통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지 않을까. 아, 혹시 그렇게 확인해 생각을 보셨나요? 합니다. 한국말 좀 하시는지? 뭐 안녕하세요 정도는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저 임 기자 질문 중에서 네. 워터프론트란 말이 나왔잖아요. 예. 네네. 그 워터프론트 하면은 좀 떠오르는 영화가 있는데 그 주인공이 말론 브랜도라고 임 기자처럼 멋지게 생긴 말론 말이 브랜도. 좀 이상하긴 한데 예. 말론 브란도 멋진 시간이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저를 주인공이었거든요. 찾아보셨어요. 임선재 기자 알아요? 말론 브란도? 배부의 그분 아니에요? 오, 맞아요. 아세요? 네. 저기 청자님 그런데 여기 좋았다. 예, 워터프론트 개발 네. 이게 좀 내용이 어떤 겁니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새만금은 여러 가지 그 주요 추진 방향이 있습니다. 네. 예컨대 신재생 에너지를 앞으로 많이 보급하려고 하고 이제 뭐 또 뭐 미래 도시 지향하는 바가 여러 가지인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물의 도시입니다. 물의 도시. 예. 왜냐면은 바다를 막아서 그 바다의 이 상당 부분의 수면부를 그대로 활용해서 물의 도시를 만들기 때문에 이 세계 아마 어떤 워터프론트 도시보다도 친수 공간이 많을 겁니다. 새만금은 현재 갖고 있는 조건 자체가 워터프론트 도시로 만들기에는 가장 좋은 조건을 예. 가지고 있고 또 그게 모든 분들을 만나봐도 그렇고 개발한 도시들을 제가 다녀볼 때 가장 이 강점을 갖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물에 가깝고 물을 볼 수 있고 이렇게 도시를 조성을 하면은 집값 자체도 비싸고 네. 사람들도 굉장히 좋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1월에 새만금 미래관이 개관을 했고요. 네. 작년에는 서울에 있는 투자전시관도 새 단장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두 곳 모두 최첨단 영상 시스템을 통해서 네. 이 새만금의 용지 조성 계획이나 아니면 뭐 이제 기반 시설부터 한중 경협 단지, 뭐 워터프론트 지금 말씀하신 네. 그런 방향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하는데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만금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든 이 새만금 미래관과 홍보관. 이병국 청장의 노안을 배려해서 이런 부분이 약간 가미가 돼서 설계가 됐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질문이 왜 이럽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아닌가요? 아닙니다. 노력을 합니다. 진실이네요. 네. 저희 그 새만금 청은 지금 세종시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뭐 기획재정부라든지 국토교통부라든지 부처하고 이제 협조할 업무가 많기 때문에 세종시에 네. 위치를 하고 있고 현재 새만금 현장으로 이제 이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새만금 현장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고 또 현장 도로공사라든지 산업단지 입주 기업이라든지 현장에서 대응할 업무가 많기 때문에 새만금 현장 사무실을 열고 네. 거기에 이제 미래관도 새로 이제 방문하시는 분들이 보실 수 있게 네. 오픈을 했고요. 네. 서울에도 외국에서 오시는 분이라든지 서울에서 제가 손님을 만나야 될 분들 또 아니면 기업인들이 찾아오실 수 있도록 바로 시내 한복판 종로에 서울 홍보관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네. 순수하게 고객을 위한 것이지 제 노안을 고려해서 한 거는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저희가 좀 이렇게 재밌게 질문을 드렸지만 네. 군산에 이제 새만금 미래관이 있고 네. 서울에 새만금 투자전시관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두 곳이 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군산의 미래관은 그 지금 새만금 현장에서 발생하는 현장 업무에 대응하기 위한 현장 사무소 내에 네. 현재 새만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포함해서 앞으로의 미래, 그러니까 새만금의 미래 모습 이런 것을 담은 그러한 말 그대로 미래 모습을 좀 조향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네. 인프라 진행 사항과 더불어서 네. 서울에 있는 서울관은 주로 이제 기업인들이 찾아왔을 때 투자하는 기업들에 제공되는 인센티브가 어떤 것이 있고 정부에서 주는 지원, 보조라든지 이런 지원은 어떠한 것이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아주 그 구체적인 설명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또 사실은 투자 기업들이 왔을 때 시간이 허용하면은 새만금 현장까지 방문을 하지만은 새만금 현장까지 서울에서 갈 경우에 한 2시간 반 정도 차로 소요가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기가 이제 일정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항공 제작을 한 현장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을 와이드 화면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실사처럼. 네. 그러면 현장에 안 가봐도 가장 현장에 가본 것처럼 이렇게 느끼실 수 있게 그렇게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었고 실제로 오신 분들이 규모에 비해서는 반응이 굉장히 좋으세요. 네. 좋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새만금은 앞으로 후손들 미래 사업이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그 학생들이 여러분 그 새만 홍보에 다녀가시는데요. 네. 중학교 학생부터 해서 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생 또 외국에서 온 외국 학생 또 저희들이 서울에 있는 홍보관에 모셔서 새만금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설명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구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두 곳은 말이죠. 네. 잠시 후에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네. 그때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새만금 개발청은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 예산 절감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되면서 성과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 초에는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와 함께 장기기증 특강과 서약식을 개최했는데요.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나눔의 천사로 활약 중인 새만금 개발청. 청장께서도 장기기증에 동참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저도 하셨나요? 하고 예. 제 그 집사람도 같이 예. 하자 그래서 같이 다 사인해서 보냈습니다. 네. 이거는 거짓으로 나올 수가 이건 계속 없거든요. 나올 수가 없죠. 예. 이거. 네. 팩트를 사실을 네, 얘기하는 거니까. 진짜입니다. 우리나라 장기 돌아가시는 분들이 다들 그 장기를 못 구해서 생명을 잃는 분들한테 그렇죠. 예. 그게 비율이 다른 OECD 국가 내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낮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접하고 직원들하고도 같이 공유를 해서 그 기관에서 저희를 방문해서 MOU도 하고 실제로 서약서에 저도 그렇고 저희 집사람도 굉장히 흔쾌히 그래서 아, 같이 예. 서명을 해서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면허증에도 그 서약했다는 거 증표를 붙여주더라고요. 이제 그런 뭐 선한 일을 오랜만에 한번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장기 기증이요. 네. 이게 각 문화마다 좀 많이 차이가 있는데, 그렇죠. 예. 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이제 뭐 신체를 훼손할 수 그렇죠. 없다 이런 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네. 조금 부정적인 분들이 많은데 약간 좀 두렵거나 걱정되시는 마음은 없으셨어요? 아니 없었습니다. 어차피 제가 뭐 죽은 다음에 일이니까. 굉장히 합리적이신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네. 예. 다만 좋은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니까 하고 나서 진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새만금 미래관과 그리고 새만금 투자 전시관 얘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네. 근데 이것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그 현장 베테랑 PD가 다녀왔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세계 최장 방조제로 기네스북에 오른 새만금 방조제. 전라북도 군산과 부안 사이의 바다를 이으며 대한민국 영토를 넓혔는데요. 새만금 간척 사업은 지난 약 30년 동안 망경강과 동진강 하구의 갯벌을 개발해서 국가 경쟁력에 이바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가 주목하는 곳이 되었는데요. 때문에 지난 3월 서울의 새만금 투자 전시관에는 캄보디아, 케냐, 나이지리아 등 개발도상국 공무원 20명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새만금 간척 사업을 배우기 위함인데요. I hope you to remember Saemangum even when you're back in your country. And I hope this will become of great help to you when you do your own development project. 총 사업비 22조 원이 투입되는 새만금.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떠오르면서 세계 각국이 주목하고 있답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새만금에 직접 가지 않고도 와이드 스크린과 모형으로 현장의 생동감을 전하는데요. I think it's a really good project. Yeah, it's really helpful and informative since we are now in Indonesia also have same project. So I think Saemangun is a really good pilot project to understand more about what is so necessary being having a land reclamation.
This is very good for even other countries like we had from today's presentation. Indonesia are trying to do the same, to carry out a similar project. Having such a presentation is really helpful because the location of Semangam, as we have learned today, is quite far. Not everybody would be able to get to the location to get this kind of information. So such invites, personally, I will take it upon me to inform people about the existence of Semangam investment development project. And I am sure that the existence of this in Seoul is also of benefit to the wider Seoul capital region. 특히 새만금은 한중 FTA의 수출 전진 기지로서 2017년까지 한중 경협단지가 조성될 예정인데요. 공공 분야와 연계한 민간 투자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Yeah, I noticed that Semangam is faced to Yellow River, just directly faced to China. So it's really big face and a really big export and import hub, just like you say, it's a hub to China. So I think it's a really good opportunity for both sides. But I think the next step should be let more Chinese company people to know Semangam, to know that's an opportunity to boost the economic growth for both sides, for both two countries. So I think that will be very helpful. 새만금엔 세계적인 기업인 벨기에의 화학 첨단 기업 솔베이사가 곧 입주해 투자 가치를 입증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국내 종합화학회사인 OCI 계열사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솔베이 실리카는 고분산 실리카 및 프리미엄 실리카를 생산, 판매하는 기업으로 국내 신규 공장 부지를 찾던 중 새만금 개발청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국내 고객사 및 주요 수출국인 일본과 동남아시아를 위한 향후 지리적인 이점이 있는 동시에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제도 그리고 새만금 개발청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 노력에 힘입어 입주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의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을 생산하고 미국과 중국 등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입니다. OCI는 새만금 산업단지 계획 발표 당시 가장 먼저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새만금 개발 사업에 적극 동참한 기업입니다. 인천, 포항, 광양에서 열병합 발전소를 운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부가 주관하는 새만금 산업단지 집단 에너지 사업업체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우수기업 6곳이 입주 예정인 새만금. 이병국 청장의 투자 유치 노력으로 민간 투자 1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새만금 간척지의 규모는 409제곱킬로미터로 서울 면적의 약 3분의 2 크기에 해당하는데요. 산업별 차별화된 맞춤형 투자 유치를 통해 산업연구용지, 국제협력용지, 관광레저용지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해양클러스터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친환경과 경제적 효과를 모두 잡아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도약할 것인데요. 그런데 새만금 개발청에 대해 국민들이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새만금 개발이 교과서에도 실려 있지만 환경을 파괴했다는 오명도 솔직히 있는데요. 새만금 개발이 그렇게 가치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새만금 지금 많이 개발됐다고 보는데 지금 관광할 것도 많이 있나요? 볼거리가 많은지 궁금하고요.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만금에 한중 경제 협력 단지가 조성된다고 들었는데요. 그게 저희한테 좋은 건지 궁금합니다. 네, 화면 잘 봤습니다. 예. 새만금 개발청이 참 많은 활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해외에서도 맞아요.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네. 네. 올해로 이제 새만금 개발청 개청된 지가 3년 차입니다. 그동안 어떤 성과들이 있었습니까? 이제 그 인프라, 새만금 내부의 인프라 건설이 하나하나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항만을 위한 이제 방파제도 금년 상반기면 완성이 되고요. 네. 그다음 내부를 연결하는 동서 이축도로도 작년에 국무총리와 많은 외빈들 모시고 착공해서 지금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네. 또 새만금 북측의 산업단지에는 그야말로 글로벌 기업들이 하나 독에 이제 둥지를 틀고 있고요. 네. 물론 네. 성과들을 일부러 내고 있고 또 하나는 한중 FTA가 체결되면서 그야말로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어떤 시장, 또 거대한 공장하고
하고 같이 새만금이라고 공간을 또 우리나라를 연계시키기 위한 그런 기본 작업들이 하나하나 지금 진전이 되고 있는 이런 성과들을 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네. 또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신 내용도 여쭤봐야겠습니다. 네네. 새만금 개발이 정말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이냐 여쭤보셨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충분한 큰 가치가 질문이네요, 있습니까? 그거는. 네, 네. 그렇죠. 과거에 그런 시와호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게 사실은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새만금 방조제 사업을 마저 끝낼 수 있도록 대법원 판결도 있었고요. 네. 네. 그래서 방조제를 끝냈고 지금 내부 개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의 환경 파괴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가장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거기에 두고 네. 내부 개발을 함에 있어서 유념해서 해서 다만 새만금이 갖고 있는 이러한 잠재력, 네. 가치를 최대한 살려서 대한민국의 정말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보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믿어주시고 네. 지원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새만금에 좀 구경거리가 많으면 네. 놀러 가고 싶다라고 그렇겠죠. 하신 분이 아까 있었거든요. 저기 습연 도시도 얘기를 나왔으니까 네네. 관광도시 네. 같은 거로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물론 여러 뭐 이렇게 투자 유치도 하고 뭐 네.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생기는 것도 또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꼭 오시기를 한번 권하고 싶습니다. 네. 새만금 방조제 자체가 저희들이 홍보할 때 세계 최장의 방조제라 그러는데요. 네. 중국의 관광객들이 아직 많은 수는 아닙니다만 새만금을 찾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 그분들에게 바다 위에 만리장성 이렇게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기념 촬영도 많이 네. 하고. 그래서 새만금 방조제 자체도 중요한 볼거리지만은 이 새만금 바로 밑에는 변산반도 국립공원이 위치해 있고요. 네. 변산반도 국립공원 바로 밑에는 내소사라는 아주 멋있는 절도 있고 네. 그다음에 새만금 방조제 바로 앞에는 고군산 군도라는 60개가 넘는 섬들이 쫙 있어서 그 광경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새만금 방조제에서 쭉 보시고 변산반도도 보시고 이렇게 전주 쪽으로 가시면 전주의 한옥마을이든지 네. 그러니까 새만금 자체도 볼 게 많지만 새만금을 주변으로. 포함하고 있는 전라북도 지역을 볼 걸 한번 볼 거 오시고 또 저희들이 제가 수년 전에 새만금을 찾으시는 분들이 뭐 아직은 조그맣지만 문화 공연 같은 거 보실 수 있도록 새만금 아리울 문화예술 창고라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새만금 어떤 예술적인 스토리텔링을 테마로 해가지고 예술 공연도 하고 하니까 네. 그런 것들을 보러 이제 가족과 함께 오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또 그 외에 이제 계절별로 유채꽃이라든지 메밀꽃이라든지 이런 걸 아주 굉장히 몇만평 부지에 식재를 하면 사진 촬영한다거나 이런 공간으로서 굉장히 좋습니다. 꼭 보시기. 먹거리도 굉장히 많고요. 뭐 아주 신선한 회라든지 네. 뭐 이런 먹거리 전라북도가 음식 맛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한번 오셔서 먹고 보시고 이제 즐길 공간은 아직은 많지 않습니다만은 하시기를 꼭 한번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그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그 새만금에 조성이 될 예정인 한중경제협력단지.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네. 단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 또 가치 이런 부분을 평가한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위상이 특히 뭐 경제적으로만 보더라도 네. 엄청납니다, 지금. 네. 제가 새만금을 알리기 위해서 해외를 나가면은 새만금에 대한 관심보다도 도대체 중국에서 얼마나 가깝냐, 새만금이 어떻게 중국하고 관계가 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한중 경협단지는 바로 그러한 취지에서 저희들이 두 나라가 같이 협력을 함으로써 국가 간 이익을 찾는 방안도 한번 마련해보고 그런 취지에서 모색을 해보게 됐고요. 네. 정부 내에서 같이 검토하고 노력을 한 결과 2014년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우리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 양국 정상회담 아젠다로도 그게 포함이 되고 작년에도 또 한중 FTA 그 문안을 다듬을 때 FTA 산단을 새만금에 마련한다 이러한 문구도 직접 들어갔습니다. 이 말은 바로 무슨 얘기냐면은 양국이 경제 협력을 할 경우에 지금 세계 가장 경제 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과 같이 협력을 함으로써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뽑아낼 여지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 공간으로 새만금을 택한 거고 여기서 하나의 공간으로 해서 양국이 경제 협력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렇게 되면 많은 기업도 참여해서 그 이익을 같이 공유가 가능하고 그러한 결국 이익에서 만들어지는 부가가치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게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 다 갈 수 있는 거라고 고용도 창출이 되고 네. 국부로도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경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새만금 지역 역시 좀 규제 개선에 있어서 좀 앞장서고 좀 이렇게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우선 대통령께서 새만금에 대한 규제 철폐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도 했었고 금년에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시는 무역투자진흥회의라는 게 있거든요. 네. 새만금의 경우 신재생, 관광 같은 신성장 분야에서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각종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과 관련된 규제 완화라든지 네. 환경과 관련된 규제 완화라든지 이러한 모든 부분에서 규제를 하나하나 지금 완화해 나가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게 또 아직 있습니다. 그러건 저희들이 투자하는 기업들로부터 얘기를 듣고 또 계속 정부 내 다른 부처와 협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규제를 철폐해 나가고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새만금 개발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니까요. 네. 새만금 네. 개발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맞아요. 또 하지만 한편으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쓴소리 그럼요. 하시고 호되게 야단치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게 바로 접니다. 네. 자, 정책 질문의 핵심 키워드. 장하영의 이것이 알고 싶다.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해외 투자 실적을 보면 도레이사, 솔베이사 등 3개 회사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는 MOU 체결 기업 규모에 비해서 실적이 너무 적은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된 것인지 확실한 답을 좀 해주시죠. 네, 저희들이 MOU로 한 기업 전체 수는 실제 계약하고 입주한 아까 그 3개사를 포함해서 약 60여 개사가 됩니다. 현재 그 MOU 체결 이후에 사실은 글로벌 어떤 경기 침체 문제, 그래서 기업의 어떤 자금 문제도 일부는 조사를 해보면 닥친 기업들이 일부 있고요. 또 그다음에 실제로 투자하고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준비 기간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MOU로부터 아주 짧게는 몇 달에서부터 길게는 한 2년, 3년 정도까지가 소요되는 게 절대적인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준비 또 기업이 원하는 부지를 만들어주기 위한 어떤 부지 매립과 어떤 이런 준비 또 기반 시설이라든지 유틸리티 같은 게 좀 돼줘야 기업이 와서 짓고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마련이 되다 보니까 MOU 기업 대비 실제 입주한 기업 수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저희 청 입장에서는 항상 MOU 한 기업들하고 1:1 면담을 통해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실제 입주할 수 있도록 땡겨 나가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금년은 MOU 한때로부터 지금 한 1, 2년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더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입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새만금 사업은 그 규모와 성격에 있어서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다양한 부처의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부처 간의 칸막이입니다. 새만금 사업의 특성상 관계 부처 간의 효율적인 협업 그리고 이해관계의 조정이 정말로 필요한데요. 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가지고 계십니까? 네, 이번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정책 방향 중에 하나가 정부 3.0입니다. 정부 3.0의 의미는 뭐 일방향, 쌍방향, 국민과의 이 대화, 이 소통인데요. 정부 내에서도 정부 3.0을 전제로 해서 협업을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고 그 결과 어떤 그 다른 부처하고 연계되어 있는 사업에서 사업비를 절감하는
그러한 성과도 나온 바가 있고 특히 한중 경협단지 문제 같은 경우는 기획재정부, 산자부 여러 부처가 같이 걸려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도 같이 논의해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일부 이제 그 중심이 돼서 정부 내에 정책 협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또 제기가 돼서 국무총리실 내에 새만금 사업 추진 지원단이라고 하는 부서가 이제 설치가 됐습니다. 네. 거기가 또 중심이 돼준다면은 여러 부처가 걸려 있는 이러한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 보다 원활한 정부 내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새만금 개발. 무려 약 30년간 이루어진 대규모 국책 사업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 가지 잡음과 마찰, 또 소송에 휘말려서 대규모 국책 사업이 속수무책으로 중단된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새만금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새만금이 자손 대대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새만금 사업 91년에 방조제가 착공된 이후에 네. 올해가 2016년이니까 25년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에 새만금 방조제의 준공, 그다음에 사실 내부 개발을 보게 되면 아직도 많은 면적이 수면 위로 남아있고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볼 때는 이거 뭐 새만금 사업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또 여전히 환경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볼 때는 이것도 개발하면서 환경 훼손이 있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보는 눈이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새만금 사업의 잠재력과 가치를 생각하면은 저는 후손을 위해서 정말 이 잠재력 있는 이 공간을 후손들에 대한 선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모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속도 면에서 더딘 부분은 좀 더 그 국민 모두가 참여하고 또 정책 당국도 숙고해서 새만금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조금 더 이해를 해주시고 또 정부도 정부대로 예산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정책적인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네. 면에서 새만금 사업이 바로 국민들이 기대하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대로 또 앞으로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좀 이해와 성원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여러 가지 이슈와 쟁점들을 알아보고 있는 장하영의 이것이 알고 싶다. 마치겠습니다. 자, 청장님 어떠셨습니까? 제가 좀 민감한 질문도 드리고 그랬는데요. 네. 예. 아니 당연히 다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제 정말 앞으로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이 새만금 개발청이 꼭 이뤄내야 할 일들, 물론 이제 많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네. 그중에서도 정말 이것만큼은 꼭 이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은 새만금 사업이 규모도 크고 정부의 여러 부처가 관계가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그런 역량이 다 집결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한중 경협단지 네. 이런 것들이 잘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국가 간 협력, 정부 의 협력도 하고 동서통합도로라든 이런 인프라도 계획대로 진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말이죠. 네. 그 청장님의 어떤 확고한 의지, 네. 단호함 이런 게 잘 보이거든요. 자, 청장님 어떻습니까? 지금의 청장님을 있게 해준 어떤 책 또는 전환점을 마련해준 내 인생의 책이 있다. 네. 자, 무엇일까요?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수년 전에 서평을 읽고 한번 읽었던 책입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네. 청소부 밥이라는 책입니다. 네. 청소부 예. 밥. 주요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현대인들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앞만 보고 달리는 현대인들. 꼭 그 당시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랬었는데 이 책이 주는 교훈이 좀 지쳤을 땐 좀 쉬고 예. 가정도 돌아보고 이런 교훈이 담겨 있는 책이었는데 네. 이 책을 보면서 스스로 한번 힐링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뭐
한번 권하고 싶은 네.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청장께서 지금 이제 소개해 주신 책은요, 저희 베테랑 홈페이지에 시청 소감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이제 채택되신 분들께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의 친필 사인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책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희 아래 주소로 이 시청 소감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채택되신 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병국 청장님과 정말 많은 얘기 나눠봤는데요. 네. 오늘 청장님 덕분에 또 새만금이 이렇게 중요한 곳이었구나 하는 걸 다시 알게 됐고요. 그렇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창조 경제의 기반이 되는 곳이라는 걸 또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다시 만나요. 꼭이요. 꼭이요 아니었어요? 꼭이요? 아주 잘했어요. 네. 아주 설득력이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고생하셨습니다. 교수님. 그대로 준비해. 근데 아까 이게 불이 들어오니까 찌릿찌릿하는 이게. 많이 닦아. 아니 그냥 예상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죠. 예. 그거 저희가 강도를 좀 조절할 수가 있어요. 더 세게도 할 수 있고. 이거 붙었네. 네. 긴장되는데 이거. 우리는 베테랑